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도가 높은 게 좋은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배 고도가 높은 거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그리고 멕시코가 대표적이에요. 재배 고도가 1600에서 1700m. 그거를 거기에서 재배가 된 거를 스트릭틀리 하드 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300에서 1500m를 하드빈이라고 합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약간 낮죠. 1200에서 1650을 스트릭트리 하드빈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는 1700m부터 더 높은 곳으로 재배가 되는 거를 스트릭트리 하드 그로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고칠게요. SHG. 여러분 1700, 1800 이렇게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높이일지 잘 모르겠죠. 북한산의 고도가 얼마일까요? 북한산의 고도 한번 볼게요. 북한산의 고도 찾아봅시다. 북한산 고도. 북한산의 최고 고도. 네, 여기 있네요. 북한산 백운봉의 고도는 835m. 835m. 북한산의 백운봉의 고도가 800m를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고도 볼게요. 한라산의 고도는 2500m? 네, 이거보다 높죠. 한라산 고도 여기에 보면 있을까요? 2000m 정도 되네요. 한라산의 높이 1947m, 그러니까 2000m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이 한라산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1700m면 북한산이 800m 정도였죠? 사실 800m도 북한산의 고도니까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거보다 다 더 높은 곳에서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쵸? 네. 이 고도가 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등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요. 고도가 높을수록 커피에서 생겨지는 커피의 향이 다른 향들이 생겨요. 2500비트, 그러니까 762m거든요. 변환을 해보면 이 정도에서는 그냥 얼씨한 블렌드 그리고 얼씨한 향이 난다면 흑향 같은 거죠. 그냥 그리고 3000피트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그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높이가 한 2500에서 3000피트 정도가 북한산의 고도죠. 여기에 속하죠. 그럼 914m 정도 여기에서는 약한 신맛 그리고 단맛 요런 게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000피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트러스, 감귤 향이거든요. 감귤류의 향, 그리고 바닐라,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의 향이 4000피트를 넘어가면서부터 나게 되고요. 5000피트를 넘어가게 되면 1524m를 넘어가게 되면요. 프루트, 과일, 스파이스, 그리고 플로랄, 베리, 와인 같은 향들이 나게 돼요. 어디에서 재배되는지에 따라서 각각 생성되는 향이 다르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거를 더 비싼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면 희귀하겠죠.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비싼 커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이런 쪽의 향을 그래서 비싼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두 시장도 요즘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두의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브라질이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잖아요. 브라질이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라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한 해 경작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세계 커피
어,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브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커피를 보면 몇몇 지역의 3월 강수량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영향이죠,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체리 수확에 좋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라비카 수확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영향은 크게 브라질의 커피 농산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요, 산토스항, 브라질에서 커피가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구예요. 산토스항 파업은 철회되었고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의 제약은 없지만, 이게 언제 거였냐면 2020년 4월 달 기사예요. 인력 부족 및 내륙 이동 제약에 수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륙 이동 제약 때문에 수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 그리고 세계 2위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여기에 넣었고요. 콜롬비아 볼게요. 콜롬비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은행들이 작은 도시의 지점을 폐쇄를 했대요. 폐쇄하고자 고려 중이라네요. 그리고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이거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은행을 폐쇄를 하게 되면 수출입을 할 때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커피 수확에 필요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생두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두 수입 업체에서도 약간 그 원활하지 않은 물량 수입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 영향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커피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커피의 등급을 분류를 할 때 결점 수가 3개, 뭐 4개 요거에 이내에 들어오면 좋은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몇 그램 중에 3개냐? 등급을 분류를 할 때는 300g, 생두 300g 중에 3개나 4개가 들어왔을 때 좋은 등급으로 분류를 한다. 넘버 2나 아니면 G1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생두를 350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죠. 스페셜티 커피 뭐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실게요. 피라미드를 볼게요. 커피도 농산물이라고 했죠. 농산물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는 낮은 등급의 커피가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싸겠죠. 좋은 등급의 커피보다 반해서 낮은 등급의 커피, 뭐 썩은 거, 뭐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뭐 향이 많이 없다, 맛은 쓴맛이 많이 난다, 이런 커피들은 로우 그레이드의 커피고요. 그 위에는 커머셜, 그리고 커머더티 커피, 이런 건 상업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유통이 되는 커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의 커피, 지역적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프리미엄 급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가 프리미엄급,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리고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가 이 피라미드의 제일 윗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의 커피를,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 이런 거를 쓰고 있고요. 뭐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이디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빈,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등급을 쓴다면, 스페셜티 등급을 파는 커피집은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블루 보틀 커피가 스페셜티급의 커피죠. 그래서 블루 보틀을 스타벅스 다음 커피의 물결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커피도 많이,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어요. 30만 명을 넘게 자격증 취득자 수가 그렇게 많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다 요즘에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카페에 가셔서 모임을 하시고 거기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커피 음용의 횟수나 연령대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높아졌죠. 그래서 못 살던 때,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커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요 등급, 뭐 커머셜이나 커머더티 이런 정도의 등급의 커피를 마셨다면요. 점차적으로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프리미엄급에서 스타벅스가 대표가 되죠. 블루바트, 스페셜티 등급. 그래서 스타벅스도 리저브 매장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생두 350g 중에서 퀘이커는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퀘이커는 뭐라 그랬죠? 미성숙두. 완전히 익기 전에 체리를 수확한 거. 그거를 미성숙두라고 한다 그랬죠. 그 퀘이커는 스페셜티 등급에는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뭐 그다음에 향미의 특성을 애프터 테이스트 부분에서는 각각 독특한 나름대로 커피의 특성이 있어야 하고요. 커핑을 통해 샘플에서 프레그런스, 건조된 향, 아로마, 물에 젖었을 때 나는 향, 플레이버, 엑시더티, 바디, 애프터 테이스트의 부분에서 각기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향미 결점이 없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에 부합이 되는 커피를 스페셜티 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생두인 경우에는 350g의 샘플에서 평가를 하고요. 원두, 볶았을 때의 커피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g의 커피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350g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생두일 경우에는 원두 볶았을 때는 100g의 커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찾아내는 거죠. 자,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스페셜티 그레이드 카테고리 1은 허용이 되고요. 허용이 되지 않고 풀 디펙트가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프리미엄 그레이드는요. 카테고리 1은 허용이 되고 풀 디펙트는 8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디펙트 그리고 세컨더리 디펙트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프라이머리 디펙트는요. 결점도죠. 이게 결점도. 그러니까 스페셜티 등급에는 결점도 수가 몇 개 이내여야지 된다. 결점도가 어느 정도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중요한 결점이고 세컨더리 디펙트는 그 이하 그러니까는 봐줄 수 있는 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주요한 결점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결점이라고 보면 돼요. 풀 디펙트, 풀 사워, 그 다음에 드라이드 체리, 그리고 펑거스 데미지, 시비어 인섹트 데미지, 그 다음 폴리메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프라이머리 디펙트를 볼 수가 있고요. 세컨더리 디펙트는 파셜 블랙, 파셜 사워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보면 환산표죠. 환산표. 여기 숫자들이 적혀 있고요. 이거는 환산표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풀 디펙트는 무슨 뜻이에요? 전부 커피 콩이 전부 다 까맣다라는 뜻이죠. 풀 디펙트는 전체가 까만 거를 풀 디펙트라고 하고요. 파셜 블랙은요. 파셜 블랙은 일부만 까맣다라는 뜻이에요. 풀 블랙은 전부 까만 거. 그거는 하나를 하나로 환산해요. 그래서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셜 블랙은요. 일부가 까만 거죠. 요거는 세 개를 하나로 환산해요. 그래서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파셜 블랙이 3개 있으면 1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는데 여기 보면 SCAA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는 스페셜티 그레이드와 프리미엄 그레이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스페셜티 분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결정 개수를 환산하여 분류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냥 뭐 여러분들 스페셜티 그레이드 카테고리 1은 허용이 되지 않고 풀 디펙트가 5 이내여야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카테고리 1은 허용이 되지 않고 풀 디펙트가 여기 이거예요. 풀 디펙트가 5 이내여야지 된다. 그럼 만약에 파셜 블랙이 3개 있으면 1이니까 총 파셜 블랙은 3, 5, 15, 15개까지는 괜찮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돼도 뭐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실게요. 세계 3대 커피. 여러분들 그래도 커피 수업 시간이니까 세계 3대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겠죠? 세계 3대 커피는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들어봤죠? 블루 마운틴 커피 들어봤나요? 네.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 그리고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펜시. 이게 모두 다 등급 이름이 뒤에 붙은 거예요. 블루 마운틴, 마타리, 엑스트라 펜시. 이게 등급인데 등급 이름이 붙은 건데요. 요거까지 붙어 있어야 세계 3대 커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커피에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펜시. 그런데 세계 5대 커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양이 똥 커피인 인도네시아 루악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파나마 게이샤까지 들어가면 세계 5대 커피가 됩니다. 이 게이샤라는 이름이 일본의 그거 같이 들리죠. 이 게이샤 이름은 발음은 그렇게 비슷하지만 게이샤라는 거는 뭐냐면요. 에티오피아 서남쪽 카파 지역에 게이샤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게이샤 숲에서 자라던 커피 품종을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파나마로 유입해서 재배가 된 거. 그거를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세계 3대 커피에 들어가게 돼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세계 3대 커피 중에 뭐가 제일 비쌀까요? 파나마 게이샤가 제일 비싸요. 볶지 않은 커피 같은 경우에 1kg에 한 45만 원 정도 하니까 이 파나마 게이샤가 제일 비싸요. 너무 비싸죠, 커피가. 그러니까 한 잔이 얼마가 되겠어요? 네. 하와이 커피 등급. 하와이 커피는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누는데요. 여기 보면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펜시라고 했죠. 저 엑스트라 펜시가 등급이라고 했죠. 네,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펜시에서 엑스트라 펜시는 최상급의 커피, 최상급의 커피로 맛과 향 모두 뛰어나다. 이게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 아래는 펜시 넘버 원, 피베리 프라임 이렇게 내려가요.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들 블루 마운틴 아까 제가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블루 마운틴 커피가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에 가셔도 블루 마운틴이라고 적혀 있는 커피 봉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 보면 여기 블루 마운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얼마큼 들어있나 볼게요. 에티오피아산 37%, 콜롬비아산 30%, 브라질산 30%, 자메이카산 3% 들어있어요. 3%. 그런데 블루 마운틴이라고 팔고 있죠. 요거는 요 커피 봉투 다르죠? 요거는 다른 회사 거예요. 요거는 블루 마운틴 제품명 블루 마운틴 블렌드 이렇게 썼는데 커피 원두가 뭐뭐 들어가 있냐? 코스타리카 39%, 콜롬비아 29.6%, 케냐, 파푸아뉴기니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는 자메이카산 블루마운틴 들어있지도 않은데 블루마운틴 블렌드라고 해서 팔죠. 이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세계 3대 커피다 보니까요. 블루마운틴 커피를 아예 넣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만 넣고 그냥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그래도 블렌드 섞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커피들이 시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루마운틴 100% 커피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 뭘까요? 파나마 게이샤예요. 이랬죠. 100g에 아니 1kg에 한 4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블루 마운틴 커피는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블루 마운틴 커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 여기에 여러 개 있네요. 게이샤 블루 마운틴도 있고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커피 여기 있네요. 예메 모카 마타리 200g이 12,000 얼마예요? 200g이 12,400원. 그 다음에 하와이 커피 200g에 27,800원. 에누리 이거 뭐야 이거는 엑스트라 펜시 3만원 정도 파네요. 근데 블루 마운틴 요거 200g에 55,000원 정도 팔죠. 블루 마운틴 55,000원 200g에 200g 얼마나 조금인지 알죠, 여러분들. 물 200ml가 200g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조금이 55,000원에 팔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런 커피는 1kg가 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까 100%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200g이 55,000원이잖아요. 100%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인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 이제 블루 마운틴 같은 맛으로 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런 거는 블루 마운틴이라고 적혀 있지만 1kg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블루 마운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커피 좋아하는 친구가 커피를 사 먹게 된다면 이런 거 뒤에 어떻게 섞여 있는지 참고로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생두의 기간별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도 오래된 거는 묵은 쌀, 그리고 새로 올해 생산된 거는 햅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모든 농산물이 작년 거 이렇게 더 진한 거는 묵었으니까 맛이 좀 저감이 되고요. 그리고 수분 함량도 낮아지고 그리고 품질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두 같은 경우에는 기간별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확해서 1년 정도 된 거, 수확했을 때부터 1년 이내, 그걸 뉴크롭이라고 하고요. 패스트 크롭은 수확해서 1에서 2년 된 거, 작년 거, 그게 패스트 크롭이라고 보시면 되고, 2년 이상 오래된 거는 올드 크롭이에요. 2년 이상 오래된 거 올드 크롭. 그래서 좋은 생두는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짙은 청록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결점 도수도 적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균일을 해야지. 로스팅을 했을 때 작은 거나 큰 거나 막 섞여 있으면 로스팅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생두로 취급이 돼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고지대에서 재배된 것이 좋고 다른 모든 게 동일한 경우라면 사이즈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의 커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루아 커피. 루아 커피는 어떤 논문,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 농도가요 다른 커피 원두에 비해서 좀 낮대요. 카페인이 조금 적게 이렇게 되어 있고 클로로겐산의 농도는 좀 높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블랙 아이보리, 지금 루아, 블랙 아이보리, 콘사, 이거는 애니멀 커피라고 불리는 분류에 들어가는 커피인데요. 동물이 먹고 배설한 거에서 채취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애니멀 커피라고 하거든요. 루아 커피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양 고양이라는 뜻이라서 사양 고양이가 배설한 거,
그리고 블랙 아이보리는 코끼리똥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비싼 거는 콘사까지 해서 제일 비싼 거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예요. 그리고 콘사 커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쪽 국가를 여행을 가보시면 콘사 커피 많이 팔아요. 이 콘사 커피 이게 사실은 독제비 똥 커피다. 왜냐면 다람쥐 똥이라고 광고는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이 말한 거예요. 베트남 커피 농장에서 있는 사람이. 네. 우리 원두의 산지별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71페이지 넘기시고 72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중남미 지역, 그리고 책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남미를 하나로 묶었어요. 중앙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나는 커피의 특징은 대체로 신맛이 좋고 바디는 강하지 않은 편이 고요. 그리고 향이 좋다. 남아메리카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가 대표적이고 브라질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브라질에서 기계화되어 있는 커피 농장을 봤었죠. 그렇게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커피의 맛의 특징은 당도가 높고 바디감이 매우 높은 커피라서 그리고 또 맛에 있어서는 중성적인 맛의 커피예요. 맛이 막 튄다거나 하지 않아서 다른 어떤 커피하고 섞어도 다른 커피의 맛을 저감시킨다든지 아니면 변형시키지 않아서 블렌딩 할 때 베이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블렌딩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커피를 섞는다는 건데요. 왜 블렌딩을 하냐면 비싼 커피는 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그것만 다 쓰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브라질 커피와 같이 혼합을 함으로써 커피 맛이 밋밋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때 이제 블렌딩 베이스로 브라질 커피가 많이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브라질 커피는 200에서 800m의 저지대에서 커피가 자라게 됩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특징은 콜롬비아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커피를 육성한다고 해서 후안 발데스 아저씨 선발대회도 있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는 커피에 그 아저씨의 상징적인 그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상품들의 인증 마크처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는 화산 토양에서 커피가 재배가 되고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이런 국가에서는요 해외로 커피가 수출이 됐을 때 자기네 나라의 커피가 맛있다고 광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로부스타 생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아니면 가공 방식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과테말라 커피도 대표적인 화산지대의 커피고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이 풍부한 토양 덕에 안티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커피가 스모크 향이 강해요. 스모크 향이 나요. 아시아 지역의 커피는요. 아시아 지역의 커피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인데 이런 곳에서는 로부스타 재배가 많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커피에서 대표적인 것은 에티오피아하고 케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커피의 절반 이상이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15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서 재배가 되니까
음, 이걸 보았을 때 꽃향, 과일향 이런 향들이 많이 포함된 커피들이 에티오피아 커피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냐도 마찬가지요. 케냐도 1500에서 2000리터 정도에서 재배가 되니까 두 지역의 커피는 꽃향이나 과일향들이 많이 포함된 커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지역별 커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문제풀이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